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새모지, 오늘은 고기홍 나무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 얘기, 사건 사고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잠시 네. 일요일 저녁이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자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이제 나무와 관련된 얘기 해주실 텐데, 무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꽃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그 계절에 맞는 그런 꽃을 네, 맞습니다.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날이 더워서 바깥에 나가서 꽃 구경하기가 좋은 날씨는 절대 아니지만 꽃 구경을 하러 나가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풍성하게 많은 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지금 이 계절, 지금 어디라도 바깥에 나가시면 딱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꽃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무궁화, 그다음에 배롱나무, 수국,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배롱나무는 이제 보통 백일홍이라고 저희가 그렇죠. 얘기하죠. 예, 목백일홍 혹은 백일홍나무 뭐 이러는 거고요. 그 배롱나무가 왜 배롱나무냐면 백일홍나무라고 처음에 부르다가 백일홍나무 이렇게 빨리 부르다가 보니까 연음이 돼서 배롱나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배롱나무로 바뀐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장명의 뒷얘기가 숨어 있군요. 네네. 이 여름에 피는 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여름꽃인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 번 피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거의 예를 들면 수국 같은 경우에는 늦은 봄이면 피기 시작해가지고 가을까지 계속 피어 있고, 예, 그다음에 배롱나무는 지난주 정도쯤부터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기 시작해서 역시 100일 정도 가기 때문에 백일홍나무라고 불렀던 거고요. 거의 석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피어 있는 거네요. 네, 내내 피어 있습니다. 무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무궁화도 여름 시작될 때 이미 폈어요. 피기 시작해가지고 또 거의 가을 초입까지 계속 피기 때문에 100일 넘게 피어나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각각 이런 공통점과 다르게 각각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일테면 지금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피어난 꽃이 계속 그 가을까지 계속 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새로운 꽃이 올라와서 또 그 다음 날 계속 피고 교체하면서 가는 거네요. 교체하면서 피어나는 거고요.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핀 꽃이 일주일 정도 가다가 지고 나면 옆에서 새로 피고, 이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눈으로는 이 여름 내내 볼 수 있는 꽃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수국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나무가 다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수국 얘기가 지금 제일 수국이 가장 이렇게 화려할 때이기 때문에 수국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국에 대한 생김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수국 그러면 이게 핸드볼 공만큼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둥그렇게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꽃을 먼저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수국꽃은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꽃은 아니고요. 예. 이건 사람이 이 꽃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놔두고 싶다 그래갖고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한 그런 품종들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국이 우리가 이제 흔히 산수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가 있는데요. 산수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 공 모양처럼 그렇게 크게 피어나지 않고 가운데는 자잘한 조그만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고 바깥으로만 꽃잎이 쭉 펼쳐져 있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러니까 원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산수국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수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우리가 대개 말하는 수국은 화분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도지만 나무수국이라는 거는 키가 높이 자라면서 역시 꽃은 이제 수국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피는 그런 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들은 건데 이게 수국의 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예.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예. 그런데 이제 수국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핸드볼처럼 큰 핸드볼 공처럼 큰 그런 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산수국이라고 부르는 옆에 있는 이렇게 옆에만 꽃잎이 있고 가운데는 꽃잎이 없는 그게 이제 원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세상의 꽃들은 왜 필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씨앗, 열매 맺으려고. 그렇죠. 네. 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스스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누군가를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 벌이라든지 뭐 이런 곤충들이 네, 맞습니다. 예, 불러들이잖아요. 네. 예, 불러들여 가지고 꽃가루 바지를 하죠. 이제 네. 이 짐승으로 얘기하면 이제 홀레, 짝짓기 이런 걸 네. 하는 거죠. 네. 예, 그걸 다 치르고 나면 이 꽃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떨어져야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여름 내내 있을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피어서 그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처음 핀 꽃이 가을까지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게 얘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꽃가루 바지를 못했다는 얘기인가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렇게 오랫동안 핀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품종은 이 오래가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네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오래가는 그 이 꽃잎이 화려하게 있는 이 꽃들은 사실은 그게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원래 그럼 꽃은 뭐냐? 말씀드렸던 산수국 종류가 가장자리에 꽃잎이 있고 가운데는 올망졸망하게 이제 점점점점 네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꽃들을 보면 사실상 가운데 있는 그것만 꽃인 거예요. 예. 그럼 바깥에 있는 우리가 사실은 이걸 꽃이라고 보는 건 예. 꽃이 아니고 그건 꽃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생겼냐?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는데요. 네네. 원래 이제 얘네들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벌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벌나비의 눈에 잘 띄는 모양으로 피어나야 되는데 네. 이 수국은 원래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진화의 과정에서 얘는 꽃잎이 없이 태어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조그맣잖아요. 네. 그 조그만 게 딱 피어나 있으니까 벌나비들의 눈에 안 띄어서 이 꽃가루 바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건 사실은 이런 어떤 진화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어요. 이게 화석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추측하는 건데요. 아마도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네, 과학적인 네, 네. 추측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조그만 그런 꽃송이가 하나가 있다가 야, 우리 한번 모여서 한번 피워볼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벌나비들의 눈에 들지 않아서 꽃이 피지 않은 꽃가루 바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꽃들을 얘네들이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꽃들은 꽃잎이 화려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나도 좀 분장을 해야지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게 꽃가루 바지를 하려면 꽃잎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수국이 그다음 진화 과정에서 어떤 그야말로 신공을 벌였는데 어떤 신공이냐면 이 꽃송이는 지금 굉장히 자잘하잖아요. 작잖아요. 작은 것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잎사귀를 꽃잎처럼 바꿔보자. 이렇게 진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꽃잎이라고 보는 거는 이게 꽃이 아니라 잎사귀였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꽃이라면 시들어 떨어져야 되는데 꽃가루 바지를 마친 뒤에 시들어 네네.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꽃잎이 아니다 보니까 시들어 떨어지지 않고 가을까지 계속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가 그러면 이런 꽃들을 무성화 뭐 이렇게 그렇죠. 부르는 건가요? 예, 무성화라고 이제 그게 이제 꽃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씨앗을 맺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수국은 씨앗이 없으면 어떻게 번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네. 산수국의 경우에는 씨앗을 맺으니까 번식이 자연 번식이 되는데 되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만들어낸 네. 그 헛꽃만 있는 무성화 네네. 혹은 헛꽃이라고 부르는데요. 헛꽃만 있는 이 수국들은 씨앗으로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맺지 않고 얘는 꺾꽂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 인간이 결국에는 번식을 계속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판매하고 저희가 즐겨보고 있고 그러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야, 결국엔 집에서 키우는 만약에 수국이 있다 그러면 번식을 하려면 이것도 꺾꽂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비교적 이게 꺾꽂이가 잘 돼서 네. 이 조경사들끼리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수국은 꺾어서 거꾸로 꽂아도 이게 번식이 된다. 이런 물론 농담이지만 집에 수국이 있다고 하시면 꺾어서 아무데나 꽂아 놓으시면 번식이 된다고 하니까 잘 됩니다. 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네. 식물학자로 활동하면서 네. 이 헛꽃과 관련된 뭐 주장을 해놓은 게 있다고. 맞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이 괴테의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는 다 이제 대문호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그가 이제
거의 말년에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쯤에는 식물학 연구에 거의 몰두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식물학과 관련된 2권의 그 아주 큰 저술을 남기는데요. 네. 그 한 권은 색채론이라는 책이고요. 물론 색채론이라는 책은 식물학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식물학 얘기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식물 변형론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이 2권 중에 식물 변형론이라는 책에 보면 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괴테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식물의 모든 기관은 그러니까 잎사귀라든가 꽃이라든가 줄기라든가 가지라든가 이 모든 그 식물의 모든 기관은 잎사귀에서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수국꽃을 보면 이 잎사귀가 꽃으로 변한 거잖아요. 헛꽃이지만 예, 그거는 이 괴테가 얘기했던 예, 정확하게 맞은 건데 사실은 처음에 괴테가 이 식물 변형론에서 이런 어떤 잎사귀가 변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는 식물학자들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거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괴테의 식물 변형론 오늘 또 새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오래 피고 있는 거는 우리 인간 입장에선 좋죠. 보면 아름다운 꽃들을 오래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달성을 못해서 저러나라고 아까 식물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식물 입장에서는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상 꽃가루 바지는 다 한 거잖아요. 여기 산수국의 경우에 꽃가루 바지는 다 했는데 옆에 있는 거는 꽃이 아니라 잎사귀니까 얘네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아있으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벌나비들이 아 저기는 꿀이 아직 남아있겠구나. 꽃밥이 아직 먹을 게 있겠구나 생각하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가운데 있는 이 꽃은 이미 다 시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꽃은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아름다운 꽃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래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 벌나비를 속이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벌나비가 한번 속고 나면 다음에는 안 오거든요. 그건 아주 결정적이에요. 얘네들 학습이 되면 다시는 안 오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겨우 잎사귀를 꽃잎처럼 바꿔가지고 꽃가루 바지에 성공한 수국이 계속 살아남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벌나비들에게 나는 이미 꽃가루 바지를 마쳤고 나한테 와봐야 먹을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특별한 또 그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말로 다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예를 들면 꽃이 이렇게 꽃잎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폈다 그러면 꽃가루 바지를 마친 뒤에는 이 꽃잎을 180도로 뒤집어요. 아, 뒤집어 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잎사귀 나오는 꽃잎 나온 거기 꽃자루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꺾이는 게 보일 정도로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색깔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다 볼 수 있는 곤충의 눈에는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 그냥 곤충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국은 곤충들하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수천 년, 수백만 년을 살아오게 된 겁니다. 수국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꽃 색깔이 막 다르잖아요. 이게 뭐 온도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같은 품종, 같은 식물을 여기에 심었다가 저기에도 심었다가 하면 그 땅의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게 아주 특별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걸 가지고 해서 이를테면 그 수국의 꽃말이 변심이에요. 변심이 이렇게 금방 막 변한다 그래서 그 변심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성 같은 꽃입니다. 뭐 이건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제 주변 남성 중에서도 남성 여성을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자, 일상에서 수국 보려면 저희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밖에 나가면 웬만한 정원이 있는 데는 아마 수국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수국 얘기를 오늘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저희 아파트를 찾아봤더니 저희 아파트에는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수국이. 근데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들 많잖아요. 근린공원 치고 아마 수국이 없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더운데 멀리 가서 떼약볕 맞으면서 수국 찾아보실 생각 마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근린공원 혹은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건물 근처 이런 데 가시면
아마 수국은 넉넉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여름에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다 수국은 주변에서 잘 찾아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고규홍 나무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